한글 못하면 왕따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기가 나라에선 커피도 김밥전국. 버스도 심지어 진짜 취업도 떡볶이랑 전부 이런 거 한국어로 합니다. 맛있겠다. 그런데 이곳은 서울이 아니라 치킨. 몽골입니다. 뭐 지금 먹을까? 몽골 한복판에선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고 도시 설계부터 바로 간판, 있네? 음식, 치밥. 주거 문화까지 전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생활용품 어떻게 이런 전문 일이 매장이라고 가능했을까요? 되거든요? 뭐가 있는지 좀 한국보다 봅시다. 더 한국 같은 나라, 그 놀라운 도시 이야기 투어를 갈 지금부터 거여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물티슈가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하버드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죠. UN 헤비타트에서 스마트 시티 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파견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몽골은 정말 광활했어요. 끝없는 초원과 산맥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20년간 유럽과 아프리카 곳곳의 도시를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나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가 몽골에 온 게 맞나 싶었습니다. GS25, 이마트, BBQ 치킨이라는 익숙한 이름들이 모두 한글 간판으로 쓰여 있었어요. 몽골 전통 문양과 어우러져 있었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몽골 맞나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울란바토르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택시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현대나 기아 차량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어느 거리에 온 것 같았죠. 미리 예약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몽골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적지까지 15분 소요됩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한국의 흔적이 더 짙어졌어요. 건물 외벽 광고판에는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 광고가 가득했죠. 길을 걷는 젊은 몽골인들을 보세요. 한국 패션을 입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몽골인가 싶었죠.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수많은 도시를 봐왔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도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어요. 방에서 울란바토르 시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도시 위로 한글 간판들이 네온사인처럼 반짝였어요. 몽골의 전통 게르와 현대식 아파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정말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첫인상 마이너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도시. 몽골인가 한국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도시계획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식민지 역사도 없고 정치적 강압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현장 조사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이 도시의 비밀을 꼭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밤이 되자 한글 간판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서울의 밤거리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는 몽골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주변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나왔는데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어 하세요? 몽골 직원이 한국어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몽골인이 왜 한국어부터 물어볼까요? 아니요, 영어나 몽골어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말했어요. 아, 그럼 조심하세요. 밖에서는 한국어 모르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앞 카페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영어 표기는 작게 적혀 있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영어로 주문했어요.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핫 아메리카노요? 한국어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핫 아메리카노 플리즈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레귤러요? 라지요? 저는 손짓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내판을 보니 노선도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몽골어와 함께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는데 한국어로 대답하더군요. 아, 그곳이요? 새 정거장 뒤에서 내리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여기는 몽골인데 한국어가 기본 언어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 광고도 대부분 한글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몽골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영어로 인사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조금밖에 몰라요. 손자가 가르쳐줬어요. 할머니조차 한국어를 배우고 계셨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제가 물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한국어 써요. 마트 가서도 한국어 써야 하고 병원 가서도 한국어 써야 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 간판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몽골어보다 크게 써져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 맛있는 고기 이런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죠. 한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사과 가격을 물어봤어요. 사과 얼마예요? 한국어로 물어보더군요. 아, 한국어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어 하는데. 정말 웃기면서도 놀라운 상황이었어요. 몽골에서 한국어를 모르는 게 특이한 일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여기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필수 언어가 되어버린 거였죠. 도시계획보다 먼저 언어가 이 도시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현지 도시계획 담당자 바트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몽탄 신도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레이첼 씨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남쪽으로 30분 정도 이동했죠. 몽탄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바트바야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몽골과 동탄을 합친 이름이에요. 한국의 동탄 신도시를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한국의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 배치, 공원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어요. 이게 바로 몽탄 신도시입니다. 바트바야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동탄을 모델로 삼아서 이름도 몽탄이 된 거죠. 저는 가져온 도시 설계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동탄이나 판교 신도시 설계도와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도로 폭, 아파트 배치, 상업시설 위치까지 똑같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놀이터, 휴게시설, 조경까지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이름도 한국식이었죠. 현대 힐스테이트 몽탄, LG자이 울란바토르 이런 이름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동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봤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동 찾으세요? 저희는 견학 온 외국인이에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기가 정말 많아요. 분양 시작하자마자 다 팔렸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지어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델하우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한국 아파트 그대로였습니다. 온돌, 붙박이장, 시스템 키친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어요. 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온돌 덕분에 정말 따뜻해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식 주거 문화에 완전히 반했죠. 베란다로 나가서 주변을 내려다봤어요. 멀리 몽골 초원이 보였지만
바로 아래는 완전히 동탄이었습니다. GS25, 이마트, 카페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상업시설 지구를 둘러봤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음식점가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신도시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거리 표지판도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리틀 동탄이라고 불러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서울보다 더 잘 정리된 강남 같다고 하죠. 저는 메모장에 적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시 복제가 아니다. 한국의 도시 철학을 그대로 수입한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도시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몽탄 신도시를 둘러본 후 저는 바트바야르와 함께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걸 발견했어요.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가게들도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바트바야르가 한 카페를 가리켰어요. 몽골 전통차를 파는 곳인데 간판이 한글이죠. 정말 그랬어요. 몽골 전통차라고 한글로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몽골어는 작게 밑에 적혀 있었죠. 왜 한국과 관련 없는 가게도 한글을 쓰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트바야르가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었어요. 사람들이 한글 간판을 보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품질이 좋다고 여기는 거죠.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그랬어요. 식당, 미용실, 세탁소까지 모든 가게가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글이 품질 보증 마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한 현지 식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몽골 전통 음식 이름이 모두 한글로 써져 있었어요. 양고기 만두, 몽골식 국수 이런 식으로요. 사장님, 왜 한글로 메뉴를 쓰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한글 메뉴를 더 선호해요. 한글로 써 있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글이 맛의 보장처럼 여겨지는 거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몽골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글 간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 여성이 답했습니다. 한글이 있으면 왠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한국 물건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남성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글 간판을 보면 일단 들어가고 싶어져요. 트렌디하고 좋은 곳일 거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신뢰와 품질의 상징이 된 거였죠. 다른 상점가를 걸어봤습니다. 정말 모든 가게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몽골 전통 의상을 파는 가게도 전통될 전문점이라고 한글로 써놨더군요. 이제 한글 간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게를 구식이라고 생각하죠.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들어갔어요. 중국산 제품인데도 한글로 설명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에게 이유를 물어봤어요. 손님들이 한글 설명서를 더 신뢰해요. 한국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한글이 원산지와 상관없이 신뢰의 증표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언어가 문화의 상징을 넘어서서 신뢰의 인증 마크가 된 도시. 처음 보는 현상이다. 한글은 이제 몽골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신뢰를 의미하는 특별한 기호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몽탄 지구의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현대 힐스테이트 몽탄 분양 사무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포레나 몽탄 지구도 보여드릴게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분양가가 몽골 평균의 2배 이상인데도 당일 완판됐어요. 분양 사무소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몽골인 부부들이었습니다. 분양 상담사가 한국어와 몽골어를 섞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온돌입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맨발로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하 40도요? 정말 극한의 추위였어요. 상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존 몽골식 난방은 공기만 데우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워요.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죠. 한 몽골인 부부가 질문했어요. 정말 그렇게 따뜻한가요? 상담사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겨울에도 반팔로 지낼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닥을 만져보니 정말 따뜻했어요. 겨울철 영하 20도인데도 실내는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몽골인 가족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희는 작년에 입주했어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맨발로 뛰어놀 수 있거든요. 아이 엄마도 거들었어요. 난방비도 절약돼요. 기존 아파트보다 3분의 1 정도만 나와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다른 장점도 있나요? 아빠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단열이 정말 좋아요. 벽이 두껍고 창문도 삼중 유리예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실내는 따뜻해요. 부엌을 둘러보니 정말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수납 공간이 많고 동선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붙박이장도 정말 편해요. 공간 활용이 최대화되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현대식 욕실도 인상적이었어요. 바닥 난방이 되어서 겨울에도 따뜻했죠. 아빠가 설명했습니다. 예전 아파트는 겨울에 욕실이 얼음장이었어요. 지금은 사우나 같아요. 분양 사무소로 돌아와서 상담사와 더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온돌 때문이에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혁신이거든요.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추위를 잊게 해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영하 40도 속에서도 맨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꿈이었습니다. 다른 입주민과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식 아파트에 살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겨울이 무섭지 않아졌거든요.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집에서 더 많이 놀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시설이 아니었어요. 몽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꾼 혁신이었습니다. 몽탄 신도시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저는 현지 사람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GS25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아침 시간에 가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보실 거예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각김밥 코너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몽골 직장인들이 삼각김밥을 사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삼각김밥이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하루에 1000개 이상 팔려요. 아침 시간엔 30분마다 보충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 직장인 여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삼각김밥을 드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간편하고 맛있어요. 아침에 밥할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좋아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영양도 균형 잡혀 있고요. 옆에 선 남성도 거들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먹어봤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식사예요. 한국 음식이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편의점 안을 더 둘러보니 한국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핫도그, 컵라면까지 모든 걸 팔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다시 가봤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떡볶이 맛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한 남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맛있어요. 매일 먹어요.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그가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여학생도 끼어들었어요. 핫도그도 맛있어요. 엄마가 도시락 싸주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몽골 아이들이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완전히 일상이 된 거였죠. 편의점 사장과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 음식 매출이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에요. 특히 삼각김밥은 하루에 5천만 개 이상 팔려요. 사장이 말했습니다. 5천만 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바트바야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인구가 150만 명인데 GS25가 400개 점포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가능한 수치죠. 저녁 시간에 한 카페에 갔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한국식 디저트를 먹고 있었어요. 붕어빵, 타코야키, 호떡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 커플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여자가 답했습니다. 거의 매일이요. 아침은 삼각김밥, 점심은 김밥, 저녁은 치킨이나 피자예요. 한국 음식이 우리 음식이 된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거들었어요. 몽골 전통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자주 먹어요. 다양하고 맛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문화는 강요된 게 아니었어요. 맛과 편의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랑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음식이 문화 전파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삼각김밥이 이 나라의 새로운 아침이 되었다. 울란바토르에서 일주일째 저는 이 도시의 교통수단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니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택시 대부분이 현대나 기아차네요. 제가 바트바야르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맞아요. 몽골 도로는 거의 한국차가 점령했다고 봐도 돼요.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관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택시는 물론이고 버스, 트럭까지 대부분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왜 현대차를 선택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몽골 도로가 험한데도 튼튼해요.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비도 좋고 AS도 잘 돼요. 다른 택시 기사에게도 물어봤어요. 한국 차 말고 다른 차는 안 쓰시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차나 독일 차는 비싸요. 중국 차는 고장 많아요. 한국 차가 가격 대비 성능이 최고예요. 기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가봤습니다. 시외 버스들도 대부분 현대 유니버스나 기아 그랜버드였어요. 한 버스 기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산 버스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엔진이 오래가고 승객들도 편하다고 해요. 기사가 답했습니다. 몽골 겨울이 혹독한데 괜찮나요? 제가 추가로 물어봤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시동 잘 걸려요. 화물차가 많은 지역도 가봤습니다. 포터 전기차가 정말 많았어요. 한 운송업체 사장과 이야기했습니다. 포터가 인기 많은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필수품이에요. 연료비 절약되고 조용해서 새벽 배송도 가능하거든요.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정비소도 들러봤어요. 정비사 아저씨가 한국차만 전문으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차만 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손님이 제일 많아요. 몽골 차의 80%가 한국 차니까요. 정비사가 답했습니다. 수리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부품도 쉽게 구하고 기술도 단순해요. 다른 나라 차보다 훨씬 쉬워요. 중고차 시장도 가봤습니다. 한국차 코너가 가장 컸어요. 중고차 딜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차 중고값이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비싸게 팔려요. 다들 한국차를 찾거든요. 딜러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죠? 신뢰성이에요. 한국차는 오래 타도 고장이 안 나요. 몽골 도로에 딱 맞아요.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판도 관찰해봤어요. 정말 현대, 기아, 쌍용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차주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차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해요. 가족들 태우고 다니는데 안전하고 편해요. 차주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형 트럭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 엑시언트와 기아 바이가스가 도로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로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몽골의 미래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교통수단의 한국화 마이너스 실용성과 신뢰성이 브랜드를 이긴 결과 울란바토르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며 현지 관계자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몽골 건설부의 감바타르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식 도시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죠. 감바타르 국장님, 몽골이 왜 한국을 모델로 선택했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감바타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우리에게 맞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나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추운 나라예요. 기후가 비슷하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전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교에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라고 했어요. 한국어과 학과장 바야르마 교수와 만났습니다. 한국어과 지원율이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매년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가 됐습니다. 바야르마 교수가 답했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돼요. 한국 기업도 많고 통역 수요도 높거든요. 한국어과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왜 한국어를 공부하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어 할 줄 알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정말 좋아요. 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한글로 된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반달이 떴다 반달이 떴다.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배우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정말 빨라요. 집에서도 한국 만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더 쉽게 배워요. 선생님이 답했어요. 부모들 반응은 어떤가요? 적극 찬성이에요. 한국어 할 줄 알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예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한국어 재미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네. 한국 만화 보려고 배워요. 친구들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신나요. 바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부총리실의 고문관 투부신 씨였어요. 몽골의 한국화가 우려되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투부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화가 아니라 현대화예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과 시스템이지 문화를 버린 게 아니거든요. 투부신이 설명했습니다. 몽골 정체성은 어떻게 지키시나요? 몽골은 몽골이에요. 한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더 나은 몽골을 만드는 거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한글 간판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서울을 흉내낸 게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의 삶을 한국에게서 배운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가치가 수출된 거였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문화는 강요로 전파되지 않는다. 사랑과 필요에 의해 스며든다. 몽골이 선택한 한국은 강제가 아닌 매력의 결과였다. 울란바토르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국제도시의 모습을 말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